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나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양자회담장을 지나던 중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조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희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농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동감한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두 정상은 이날 오전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상 라운지에서 조회,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이재명의 건강상 이유로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재명은 열흘째 단식 중인데요. 검찰은 이재명 측에 12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때 실제로 이재명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3시간가량 조사를 열람한 이재명은 조사 11시간 만에 검찰 조사실에서 나와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는 헛소리를 주구장창 늘어놨습니다.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정유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뜬금없이 사과를 요구했던 안민석을 향해 300조랑 내가 사생활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과했니? 라고 비꼬며 안민석 자신은 타인을 인간으로도 안 보면서 남한테는 사과까지 받고 싶어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노? 국민이 웃음냐는 질문 좀 하지 마라. 그럼 너는 구라를 그렇게 쳐놓고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게 국민을 뭘로 아는 거냐? 라고 직격하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문재인을 겨냥해 진보 좌파를 친북 좌파로 둔갑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친북 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 논쟁에 대해 이 같이 정의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마지막 글에서 보수에서도 좌파적 보수가 있고 진보에서도 우파적 진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에 좌우, 보수, 진보 논쟁에 불을 붙인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진보 좌파를 친북 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민주당 계보 두 전직 대통령을 차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과 사람으로 호칭을 달리해 두 사람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로 갈랐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었던 당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것이 거짓임을 뉴스타파의 대장동 보도보다 훨씬 이전인 2021년 11월경부터 파악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한마디로 친문 검사들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바꿔치기를 시도한 대선농단 공범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의 숨은 진실을 낱낱이 찾아내기 바란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신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러한 가짜 뉴스에 슬슬 군부를 떼기 시작한 시기였으니 사실상 친문 검찰이 오보 대응을 방기하며 희대의 정치 공작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군다나 당시 대장동 수사 라인에는 이른바 친문이라 불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 등이 있었으니 납득할 수 없는 당시 검찰 행태의 동기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뻔한 결론이 떠오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대담한 조작을 위해 서슬퍼런 검찰까지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절대자는 대체 누구인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작년 2월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대출 브로커 조형 씨를 소환하고도 김만배 일당의 청탁에 따라 조사 대신 커피만 대접하곤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그 직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 JTBC 허위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중요한 단독, 아주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거의 맞추는 보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친민주당 매체들이 줄줄이 이를 추종보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8일 조선닷컴 취재 결과 이틀 전인 6일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2월 23일 방송분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신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압수수색으로부터 촉발된 가짜뉴스 대선 공작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지 5일 만의 일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사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에 대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심의 이후 관련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산된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회피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11월에 있을 TBS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펼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